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아카라 이제 제품들 방법들이에요. 지금 이게 보시면 아카라 조명 스위치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애초에 중선선 연결해 가지고 애초에 제품에다 넣는 방식이고, 이거는 이제 무선 스위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리모컨을 스위치처럼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리모컨인 거예요. 리모컨인데 스위치처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조금 더 편해요. 편하고, 저 싱글 스위치 모드, 저거는 이제 조명이 스위치가 아니라 그냥 배선 자체다 연결시켜서 그걸 핸드폰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으로 저 싱글 스위치를 끈다. 그러면 조명이 꺼지겠죠. 뭐 다른 뭐 상시 배선 자체가 다 꺼지겠죠. 그러니까 전기선을 컨트롤하는 걸 저 싱글 스위치 모드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선선 설치하는 게 이거 조명 스위치 H1 이거. 근데 제가 해보니까 물론 이것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냥 이거 리모컨 하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상시에다가 조명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이 스마트 이것만 허브 놔두고 연결시켜 버리면 그냥 스위치는 제품은 상시로 가고 이걸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그냥 써요. 그리고 가장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건 이제 조명 방식인데, 보통은 조명이랑 저 제품이랑 연결이 바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IoT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컨트롤러가 이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당연히 이제 아카라랑 그런 IoT를 하게 대한 스펙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거고, 그 기본적인 스펙이 뭐 CCT, 그 다음에 이제 정전압 제품군들로 가는 거고, 그 제품군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제 정전압 드라이버. 이제 이런 드라이버들로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드라이버가 신호를 보내면, 그러니까 허브에 신호를 보내고 허브가 이 드라이버에 신호를 줘서 이제 그게 컨트롤하는 건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이 방식인 거예요. 220V가 SMPS 가고, SMPS가 이 DC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갈 거잖아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드라이버 가고, 그럼 드라이버가 저 조명 기구에 가는 거죠. 정전압 제품에다가. 그래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은 정전압 제품이 뭐가 있습니까? 마그네틱, 그다음에 LED 바, 그다음에 라인 바,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정전압 제품군들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다운라이트도 정전압 제품군들로 만들어 버리면은 다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전압 제품군들을 하나 둘씩 개발해서 자꾸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AC, SMPS, DC, 드라이버, LED. LED가 지금 보시면 다운라이트, 그 다음에 스트립. 그러면 이 스트립들이 얘네가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드라이버가 신호를 받아서 얘네 보고 뭐 밝아져라, 어두워져라, 뭐 3000K에서 6500K까지. 물론 제품에 대한 스펙은 있어야 됩니다. 애초에 4000K밖에 없는 제품에다가 6500K라고 바꾸면 애가 안 바꿔지죠. 근데 3000K에서 6500K까지는 LED를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신호를 보내면 신호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 구조만 되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정전류 방식인 거죠. 이 SMPS와 DC와 드라이버를 이거 하나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T1 프로라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20W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운라이트가 보통 저희 3인치가 보통 보면은 저희가 그래도 밝게 만들 거라고 이제 12W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CCT 다운라이트들은 보통 보면 3선이란 말이에요. 3선. 근데 이게 중요하게 아셔야 할 점이 뭐냐면, 3선이 주강이랑 전구를 넣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가 반반 켜지면 주백인 거고 하나만 켜지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와트 수가 약간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8W다 그러면은 한 4W, 5W밖에 안 돼요. 일반 시중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루멘 값을 보셔서 저도 계산을 하셔야지 소비 전력만 보고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3인치가 12W다. 3인치가 뭐 7W다. 어두워요. 그냥 고객님들이나 제가 컨설팅 해드릴 때도 다 뭐라 말씀하시면 7W인데 뭐 이거 뭐 10개 달면 70W 아니냐라고 하는데, 두 개 다 켰을 때 70W인 거예요. 두 개 다 켰을 때 7W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7W가 되긴 됐는데 생각보다 어두워요. 아직까지 CCT 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일반 기본적인 제품들과 생각을 해버리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아싸리 2인치, 3인치 제품군들을 두고 있대 조금 더 개수를 조금 더 많이 넣어요. 그래야 원래 생활하시는 조도에 맞춰져요. 물론 뭐 저보고 제품이 뭐 좋니 안 좋니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제가 저희 지금 사무실에도 세팅을 해봤는데 물론 저는 밝게 쓰는 편이 아니라서 상관없는데, 근데 생각보다 조도가 원하시는 만큼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IoT로 하실 거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전류 방식인데, 정전류 방식은 20W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운라이트 한 개당 저걸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전압 방식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드려요. 왜냐하면
정전압 방식은 SMPS 한 개를 넣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한 개 넣으면 드라이버 한 개가 보통 150W에서 180W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다운라이트 12W를 10개 넣든 15개를 넣었다. 그러면 딱 맞잖아요. 그러면 이 드라이버 한 개랑 SMPS 한 개가 다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이렇게 T1 하나씩 넣어버리는 방식으로 해버리면 제품군들마다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넣어야 되니까 뭐 비용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근데 물론 편하기는 얘가 더 편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정전류 방식으로 이제 점프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 방식으로 하실 거면 이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비용적인 면에서나 왜냐면 이건 다 IoT 이거에 대한 제품들이 다 하나씩 다 들어가니까 당연히 제품도 금액도 다 비쌀 거고. 근데 반대로 제가 말한 정전압 방식으로 해버리면 배선은 힘들지 몰라도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다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을 추천드려요. 이게 이제 정전압 정전류 방식인데 방금도 보시면 바로 꼽죠. SMPS가 아니라 그냥 이 제품 자체에다가 드라이버 바로 꽂고 제품이 바로 돼요. 근데 물론 진짜 편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다운라이트 하는 방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근데 비용적으로 조금 많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정전압 방식을 추천드려요. 정전류 방식도 많이 정전류 방식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시면 이제 뭐 공간에 다운라이트 몇 개 안 들어가는 공간 그냥 뭐 한 두세 개 들어가는데 그거를 그냥 정전류로 써서 핸드폰으로 껐다만 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쓰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아카라는 센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집 전체를 꾸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집 전체를 꾸미는 경우다 보면 보통 보면 공사를 새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테리어를 새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차라리 정전류 방식을 왜 하냐고 하는 거죠. 어차피 새로 할 거면 전기 배선으로 다시 갈 건데 그렇지만 그냥 그 컨트롤 박스 하나 만들어서 SMPS 넣고 정전압 드라이버 넣어서 배선만 연결시키십시오. 그러면은 문제없이 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정전압 방식을 추천을 드려요. 이게 지금 제가 추천드린 방식인 거죠. 12에서 24V 12A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용량이 크죠. 그럼 AC에서 SMPS 넣고 SMPS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드라이버 연결하고 제품군 연결한다. 그러면 12개, 뭐 15개 정도까지는 한 번의 공간에 그렇지만 반대로 뭐냐면 이 한 드라이버의 한 공간 전체가 전체적으로 컨트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생각보다 저는 정전류 방식을 잘 안 써요. 왜냐면 제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제가 이제 조명을 하는 업이기 때문에 저는 정전류 방식은 잘 안 해요. 한두 개 바꾸시는 고객님들이나 소비자분들한테는 정전류 방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대표님들이나 애초에 인테리어를 새로 하시는 고객님한테는 정전압 방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건 거예요. 페어링 하는 방법은 이거 5초 동안 누르면 애가 연결시키면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그럼 보시면 이제 220 골드 꽂고 그 다음에 저는 SMPS도 웬만하면은 뭐 유니온이나 민펠이나 조금 괜찮은 안전기 쓰시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전기 꽂고 안전기가 제품에 연결하고 만약에 그러면 이제 불량이 났다. 그러면 안전기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안전기만 바꿔주고 아니면 조명이 만약 문제다. 그럼 조명은 바꿔주면 되고. 그러면 정전류는 또 드라이브 또 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더 낫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요즘 나온 마그네틱 방식. 그러니까 마그네틱에 드라이버랑 48V를 바로 붙여서 그냥 뭐 드라이버랑 같이 붙으니까 자기들이 상관없죠. 이 방식은 필립스 휴도 이 방식이에요. 필립스 휴도 마그네틱 자체에다가 안에다 다 넣어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팝콘 현상이라고 제품이 개개인별로 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레일이 보통 마그네틱이 6m에서 9m를 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등기구 한 개씩 들어가겠죠? 근데 등기구 한 개당 다 신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킨다? 그러면 애가 따다다닥 뭐 따다다닥 이런 식으로 켜져요. 근데 이제 한 레일을 통으로 키면은 어차피 그 레일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켜지거든요. 이거는 제가 중국 출장을 갔을 때 거래처 공장 사장님께서 자기네들은 신호를 안 한다. 자기네들은 전체 레일로 컨트롤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거 보고 지금 또 이제 연구 중이고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그네틱이죠. 그냥 드라이버 필요 없이 48V SMPS 넣으면 바로 보완되는 거. 근데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고는 저는 이제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는 방식, 제가 하는 방법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당연히 팝콘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마그네틱 조명을 다 하나 컨트롤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확산만 켜고 싶다. 그럼 확산만 한 그룹으로 묶어서 확산만 켜면은 마그네틱이 확산만 켜지는 거고 스팟만 켜고 싶으면 스팟만 한 그룹으로 만들면 스팟만 켜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하는 방식은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팝콘 현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품 하나하나 등기고 하나하나를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은 제품 하나하나를 다 개별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점은 서로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이 방법인 거고 반대로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든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운라이트가 자체가 그냥 아카라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아까 말한 정전류 그 뭐 T1 정전류 필요 없이 그냥 아카라 이거 T2 제품만 넣으면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하죠. 그냥 제품만 꼽아서 쓰면 되니까. 이건 아카라에 바로 붙는 거고. 이게 지금 이제 아카라에 대한 기본 제품에 대한 종류예요. 근데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조명에 대한 부분인 거고 진짜 아카라를 저는 쓰고 싶으면 이 센서류들을 활용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뭐 사무실에 센서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 연결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퍼포먼스가 되게 괜찮아요. 뭐 문을 열린다 그러면 조명에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정집에 산다. 그럼 문이 들어오면 복도나 이런 공간이 페이드 인아웃으로 천천히 뭐 조명에 불이 들어온다.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아카라가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것 같아요.